애니메이션 혹은 만화에 있어 최악의 재앙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말을 들으면 발매 연기나 방영 연기와 같은 것들이 생각나시겠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최악의 재앙은 만화나 애니메이션과 같은 가상의 작품을 실제 인물들이 연기하는 실사화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영화 데스노트라던가 바람의 검심 혹은 디즈니 실사영화 등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상당히 혹평을 받고 있는 영화도 만만치 않게 많은데요. 그중 혹평을 받다 못해 영화계의 재앙, 영화계의 수치라는 평가를 받은 영화들은 일반 관객은 물론 애니메이션 팬들까지 등을 돌리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주제는 최악의 애니메이션 실사 영화입니다. 큐티 하니는 거장 만화가 나가의 고와 일본 유명 스튜디오 토에이가 제작한 마법소녀물 애니메이션으로 안드로이드 하니가 악의 조직 펜서클로에 맞서 싸운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나가에고 작품답게 일반적인 마법소녀와는 달리 상당히 높은 선정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나름 인기가 있어서 그런지 첫 방영이 된 1973년 이후 계속해서 시리즈가 나오다가 2004년 에반게리온으로 유명한 감독 안노 히데아키에 의해 실사화가 되었는데 그 결과는 참담하다 못해 상당히 암울한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애니메이션 실사 특유의 과장된 연기와 대사는 물론 코스프레나 다름없는 의상이 있는데요. 특히 주인공인 하니의 배역을 맡은 사토 에리코는 상당히 발연기를 보여주는데 에리코가 하는 거의 모든 연기는 심하게 과장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전문 배우가 아니다 보니 행동 하나하나가 엄청난 어색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액션 역시 상당히 형편없다 못해 성의가 없는 수준인데요. 공격하는 모습들은 전부 그냥 휘두르는 정도뿐이고 공격에 맞는 적들도 너무 과장되게 날아가거나 어색하게 쓰러지는 등 특촬물보다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 CG조차 상당히 이상하다 못해 기괴하기까지 한데요. 입에서 광탄을 쏘는 모습이라던가 팔만 휘둘러서 회오리를 만드는 모습이라던가 심지어는 천장을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원래 여성인 최종 보스 시스터 G를 남성 배우인 사사이 에이스케로 캐스팅을 해버리는 미친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엄청난 욕을 먹었는데요. 실제로 이 작품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나쁩니다. 그중 일부를 보자면 계속 보는 것이 힘들다, 기분이 오히려 안 좋아졌다, 지금까지 본 영화 중 가장 최악이다 등 상당히 악평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외인 건 이 영화가 전 세계 최대 영화 사이트 IMDb에서 6.2점이라는 생각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영화의 제작비가 4억 4천만 엔인데 4억 2천만 엔이라는 수익을 얻어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해 영화는 망하게 되었다고 하며 제작사인 토아니는 결국 이 영화 때문에 폐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이 영화에는 중간중간 동시기에 발매된 리 큐티아니의 애니메이션이 삽입되어 있는데요. 몇몇 관객이 말하길 그나마 볼만한 게 저 애니 장면이다 라고 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서는 독수리 오형제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과학 닌자대 가차맨은 일본 4대 일간지인 아사히 신문 선정 가장 인상 깊었던 일본 애니메이션 104선에 올라가기도 했을 정도로 한때 어린이들에게 상당히 인기 있던 애니메이션인데요. 이 애니메이션은 인기가 많았던 만큼 추억을 간직한 사람도 많았기에 2013년 타츠노코 프로덕션에서 50주년 기념으로 가차맨이라는 이름의 실사영화가 개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추억을 떠올리게 해줄 축포인 줄 알았던 이 영화는 한순간에 추억을 박살내버리는 대포가 되어버렸는데요. 우선 슈트를 특수 제작했다고는 하지만 멋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코스프레 같이 보여 상당히 촌스럽다고 조롱받았었습니다. 거기에 원작에서는 각 캐릭터마다 조류의 모습을 넣어 각자의 개성이 있는 슈트였지만 영화에서는 개개인의 개성이 전혀 없는 슈트로 바뀌어버려서 엄청나게 비판을 받기도 했죠. 스토리 또한 지구를 침략하는 악의 무리로부터 지켜낸다라는 평범하다 못해 흔한 스토리인데다가 변화를 주려고 넣은 서브 주인공의 러브 스토리는 이야기랑 따로 떨어져 겉돌기까지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이 위기 상황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긴박감이 전혀 없는데요. 그 예로 세계 주요 도시를 날려버릴 수 있는 위성병기 모스콘의 레이저 발사 저지 임무 수행 도중 가차맨 멤버 중 한 명이 계속 장난스럽게 말하는 것은 물론 도쿄를 향해 레이저가 발사되기까지 6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막으러 가질 않고 최종 보스와 싸우는 동료를 두고 떠나느냐 아니면 우리들만 탈출하느냐를 고민하는 캐릭터들이 나오는 등 정말 한숨이 나올 정도로 긴박감이 없습니다. 결국 이 영화는 IMDb에서 5.1점을 받는 굴욕을 받게 되었는데요. 의외인 건 실사화 영화치고는 CG가 생각보다 나쁘진 않아서 위와 같은 비판을 신경 쓰지 않고 본다면 생각보다 재미있는 오락영화라고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작비 10억엔을 투자해 겨우 3억엔의 수익을 얻어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하고 영화는 완전히 망해버렸죠. 여담으로 이 영화를 제작하는데 제작사에서는 80억엔이라는 엄청난 자본이 들어갔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실제로는 10억엔의 제작비가 들어갔고 80억엔은 언론 플레이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물론 10억이든 80억이든 수익이 3억엔 정도니 제대로 망해버렸지만요. 진격의 거인은 한때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열풍을 일으킬 정도로 큰 히트를 친 작품입니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서양권에서도 마찬가지로 나루토 이후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만화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작품이 실사화가 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나오기를 기다렸고, 영화가 개봉되자 일본 영화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정도로 참담한 완성도를 보여줬습니다. 가장 먼저 원작과는 전혀 다른 주인공의 캐릭터성을 보여주는데요. 주인공 앨런의 경우 원작에서는 벽 밖의 자유를 동경하는 소년이었지만 영화에서는 벽 밖에 거인은 없고 바다가 있을 거라는 공상을 하는 무능한 캐릭터로 나올 뿐만 아니라 아르민과 미카사를 데리고 벽을 넘으려고 하는 황당한 짓을 저지르기도 했었습니다. 거기에 원작 캐릭터들도 일부 사라지고 오리지널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그중 진격의 거인 최고의 인기 캐릭터 리바이가 없어지고 시키시마라는 오리지널 캐릭터로 대체되었는데요. 이 캐릭터는 거인을 잡을 게 아니라 이 거인들을 이용해 사람들을 희생시켜 현 정권을 무너뜨리겠다는 리바이와는 전혀 다른 사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른 조사병단 캐릭터들을 봐도 등장하는 원작 캐릭터들은 사샤와 장, 그리고 한지 정도로 이들마저도 캐릭터와의 싱크로율은 안 맞고 나오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 분량으로 등장했는데요. 심지어 원작 캐릭터를 대신해서 등장한 캐릭터의 경우 거의 소모품 수준으로 큰 비중 없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스토리 역시 오리지널 스토리로 원작 파괴라고 할 정도인데요. 처음에 거인의 습격이 있을 때 앨런과 미카사가 헤어지게 되거나 거인에 대항하는 무기인 입체기동 장치가 발명된 지 얼마 안 된 무기로 나오거나 앨런의 부모님은 정부에 끌려가 실종되는 전개가 펼쳐졌죠. 심지어 갑옷 거인의 정체가 시키시마라던가 영화 초반에 앨런의 마을을 습격한 초대형 거인이 모든 일의 흑막이라는 등으로 나와 원작을 영화화했다기보다는 원작의 설정 일부만 가지고 만들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이 중 가장 크게 혹평받은 것은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거인과 입체기동 장치 액션씬인데요. 거인의 경우 CG를 엉성하게 처리했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가하길 거인이 아니라 쫄쫄이 옷을 입은 사람으로 보인다 라고 할 정도로 최악의 CG를 보여줬습니다. 이 때문에 한 관람객은 초반 거인의 습격 장면에서 참혹한 면이 보여야 하는데 참혹함과 긴박감보다는 비웃음이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입체기동 장치를 사용하는 액션씬 역시 상당히 형편없는데 나오는 장면도 얼마 안 나올 뿐더러 나온다 하더라도 액션보다는 공중에서 허우적대는 모습을 보여 박진감이 전혀 없는 액션씬을 보여주죠. 이렇듯 여러 면에서 혹평을 받았던 진격의 거인 실사화는 일본 영화의 종말을 상징한다. 이걸 보느니 돈을 하수구에 쳐넣는 게 시간 낭비도 없고 건설적이다. 대학생들이 만들었으면 인정한다 등 여러 악평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영화는 IMDb에서 5.0점이라는 치욕을 겪었고 1편과 2편 합쳐서 30억엔을 투자했지만 총합 47억엔이라는 수익을 얻어 손익분기점인 60억엔을 넘지 못해서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여담으로 진격의 거인은 할리우드에서 또다시 실사화가 된다고 하는데요. 감독이 공포영화 최대 흥행 기록을 세운 안드레드 무시에티여서 그래도 일본판보다는 낫겠지 라며 팬덤에서는 약간의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최종병기 그녀는 주인공 슈지의 여자친구 치세가 자위대에게 붙잡혀 일본의 최종병기로 강제 개조되어 일어나는 일을 그린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작품은 상당히 슬픈 설정과 내용을 가지고 있어 작품을 다 보면 후유증이 생긴다고 할 정도로 유명한데요. 이 작품 역시 실사화 영화가 개봉되었는데 그 결과는 상당히 처참했습니다. 우선 CG가 상당히 나쁜데요. 원작에서 치세가 전투를 할 때면 늘 메카를 온몸에 두르고 나와 실사화가 된다면 메카 CG가 자연스럽게 나와야 하는데 상당히 어색하다 못해 대놓고 CG인 게 티가 나죠. 특히 치세가 날개를 펴서 착지하거나 최종 모드로 들어갈 때를 보면 갑자기 애니메이션과 같은 느낌의 CG로 변해 어색하다 못해 괴리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CG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배우 캐스팅으로 원래 치세는 사람들에게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연약함이 보여야 하는데 하필 캐스팅한 배우에게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은 것인데요. 당시 치세를 맡았던 배우는 영화 배틀로얄의 히로인 나카가와 노리코를 맡은 마에다 아키인데 청순한 외모로 호평받았던 리즈 시절과는 다르게 이게 고등학생인가?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심각하게 변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치세뿐만 아니라 다른 캐릭터들 역시 전혀 고등학생 같아 보이지 않아 원작을 모르고 본 관객조차 이건 학생이 아니잖아 라고 했을 정도죠.
심지어 스토리마저 원작을 따라가려다 실패했는데요. 러닝타임이 너무 짧아서 원작의 몇몇 장면들은 삭제되었는데 그 결과 영화보다는 원작의 하이라이트 장면 모음집으로 봐야 할 정도로 완성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결국 예고편이 공개되고 유료 시사회를 했을 때 첫날 관객이 겨우 54명이라는 전후무후한 기록을 남기고 영화를 본 관객들은 내 치세를 돌려주세요, 감독을 때려도 재판에서 이길 것 같다 등 상당히 많은 악평을 쏟아냈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인지 IMDb에서 4.6점을 받아 완전히 망한 영화란 걸 각인시키기까지 합니다. 여담으로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의 조감독이었던 박흥식 감독은 최종병기 그녀를 뼈대로 마지막 사랑 노래라는 이름의 영화를 만들기 위해 판권을 사려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판권을 사는데 실패해서 제작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작품은 앞서 소개한 큐티하니의 원작자 나가에고의 최고 걸작을 실사화한 작품으로 팬들조차 외면하다 못해 절대 원작과 같다고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바로 데빌맨입니다. 데빌맨은 에반게리온, 기생수, 베르세르크와 같은 유명 작품들이 영감을 받았을 정도로 시리어스한 스토리와 매력있는 캐릭터 설정 등으로 상당히 유명한데요. 이 작품 역시 실사화가 진행되었는데 그 결과 2000년대 초 최악의 일본 영화라는 악평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선 CG가 상당히 나쁜데 CG 덩어리인 데빌맨과 데몬족이 가만히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전투를 하는 순간 상당히 어색한 움직임을 보여줘 액션씬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박진감이 없는데요. 문제는 CG가 나쁘다라기보다는 이 영화에서 CG가 그나마 낫다라고 평가받았다는 것입니다. 배우들의 연기는 정말 최악으로 특별 출연한 종합격투기 선수 밥셉을 제외한 대부분이 국어책을 읽는 듯한 연기를 하는데요. 특히 주인공 후도 아키라를 맡은 이자키 히사토의 경우 이 작품을 하기 전까지 연기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감정이 조금도 실리지 않은 목소리로 적에게 위협을 주거나 절규하는 장면임에도 그냥 소리만 치고 있는 걸로 보이는 등 최악의 연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원작 파괴 요소 역시 심각하다 못해 원작을 모욕하는 정도인데요. 데빌맨으로 처음 변신한 뒤 자신의 모습을 본 후도 아키라는 정말 아무 감정 없이 나 데몬이 돼버렸어 라고 말한다던가 데몬이 나쳤다요. 자신이 먹은 인간의 얼굴을 등에 붙이고 다녀 아키라의 전의를 상실시킨 최악의 데몬 진맨을 정말 아무 고뇌 없이 한 번에 죽여버리는 등 원작을 본 사람이라면 경악을 금치 못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가장 최악인 원작 파괴 요소는 아키라의 친구 아스카 료가 사탄이라는 원작 최고의 반전을 대놓고 처음부터 나오게 하고 심지어 이걸 본인이 스스로 언급하기까지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키라는 영화 후반에 너가 사탄이구나 라고 개연성에 맞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요소가 겹쳐 영화 데빌맨은 일본 헤이세이 시대 최악의 영화라는 악평을 받고 IMDb에서도 4.0점이라는 최악의 평가를 받았는데요. 심지어 제작비 10억엔을 들였지만 흥행 수익은 겨우 5억엔으로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하고 엄청난 흥행 참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담으로 이 영화가 개봉되었을 때 처음으로 비평가와 일반 관객이 합심해서 영화를 깐 비범한 기록을 세웠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소개한 영화들은 전부 일본 내에서 제작된 실사화인데요. 이쯤 되시면 일본이 아닌 외국에서 만든 애니 실사 영화는 잘 된 건가? 라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앞서 소개한 영화들을 뛰어넘는 망한 애니 실사 영화의 전설이 있는데 바로 명작 만화 드래곤볼을 실사화한 영화 드래곤볼 에볼루션입니다. 드래곤볼 에볼루션은 할아버지에게 무술을 배운 손오공이 악의 화신 피콜로를 제압하기 위해 드래곤볼을 모은다 라는 단순한 스토리의 영화로 원작 피콜로 대마왕 편을 참고해서 각색한 영화인데요. 미국의 자본과 일본 최고의 만화가 만나 엄청난 시너지를 일으킬 것 같지만 그 결과는 영화계의 재앙과도 같았습니다. 우선 캐릭터 자체가 상당히 달라졌는데 손오공의 경우 원래 동양인의 피콜로 대마왕 편이라면 어린 소년이어야 하지만 영화에서는 미국인의 반항기 청소년으로 나왔는데요. 손오공의 할아버지 손오반 역시 설정이 바뀌어 무천도사의 제자이자 손오공의 무술 스승으로 드래곤볼의 정체와 피콜로를 알고 있는 캐릭터로 나왔습니다. 거기에 손오공의 스승인 무천도사 역시 이미지가 상당히 바뀌었는데 원작과의 싱크로율은 1도 없을 뿐더러 갑자기 방정 떨다가 급격히 근엄해지는 불안한 정서를 많이 보이는 캐릭터로 바뀌어버리기까지 했죠.
설정 파괴의 경우 원작을 아는 사람들이 경악할 정도로 심각한데요. 손오반이 피콜로에게 죽는다던가, 무천도사가 피콜로가 아닌 손오공의 손에 죽는다던가, 심지어는 죽기 직전에 손오공을 에네르기파로 살려내는 등 원작과는 심하게 다른 설정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심지어 영화의 클라이맥스인 피콜로와 손오공의 대결 역시 형편없는데요. 속도감과 박력감 대신 느릿느릿한 액션을 보여주고 손오공의 필살기인 에네르기파도 강력하다라는 느낌은 전혀 안 들고 그저 일렁이는 불꽃으로 나와 영화를 보는 관객들을 실망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영화를 본 평론가들은 아동용으로도 졸작, 원작 팬이라면 목숨 걸고 피해라 등 엄청난 혹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영화는 IMDb에서 2.6점을 기록하고 IMDb 최악의 영화 100선 중 17위를 기록하기도 했죠. 의외인 것은 캐스팅 하나는 나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당시 최고의 여배우였던 에미 로썸, 홍콩 영화 최고의 인기 스타 주윤발, 한국에서는 god의 멤버이자 왓썸맨으로 알려져 있는 박준영 등 생각보다는 괜찮은 배우들이 등장했습니다. 여담으로 박준영이 미국에 진출했을 때 처음으로 주연을 맡은 영화가 바로 드래곤볼 레볼루션인데요. 의외로 작 중에서 가장 연기력이 괜찮게 나와 상당히 호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악의 실사와 영화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대본을 쓰기 위해 소개한 영화를 전부 본 대본 작가님의 말에 의하면 이딴 쓰레기를 본 기억을 전부 지워버리고 싶다 라고 하시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실사화가 최악이라고 생각하시나요?